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5회 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데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원리 한자경 과학 한자로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물정자 배우신 거. 그래서 이 우물정자 속에는 모든 우물은 다 자연우물이다. 이렇게 지라든지 이런 것들, 샘천자, 근원원자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샘이라면, 자연우물이라면 이 정자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우물이다. 이렇게 했고, 또 두 번째 했던 게 쟁기배자. 그죠? 그래서 이 쟁기, 가래라고도 부르고, 가래를 쟁기래. 가래라고 할 때는 뭐 흙덩이 같은 것을 딱 이렇게 엎어서 깨는 데 쓰는 게 가래고, 쟁기는 땅을 엎는데, 그래서 같은 글자로 씁니다. 제 일자. 그래서 일자는 농법, 농경과 관련된 한자로 다 등장한다. 이렇게 배웠고, 오늘은 이제 돌석자입니다. 돌석자. 근데 돌석자가 과학과 무슨 관계가 있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연 상태의 돌은 없죠. 사람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돌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돌을 갖다 쓰면 돌을 그렇죠, 깨야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필요한 돌을 어디서 많이 깨냐 이거죠. 성을 쌓거나 뭐 주춧돌을 만들 때 자갈은 작기 때문에 쓰지 않을 거예요. 강변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주로 바위면에서 쪼개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석자는 크게 두 가지 그 뜻의 원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절벽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것은 절벽에서 그 돌을 떼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자 속에는 최초의 채취 기술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뗀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망치로 막 때려서 깨는 게 아니에요. 뗄 때는 반드시 떼는 기술이 있죠. 그 구멍을 파서. 그렇죠. 싹싹 마른 나무를 꽂은 후에 물을 이렇게 달아서 갈라지게. 그래서 석결이라고 하죠. 석결. 그 석결을 보고 그 꽂아가지고 깨죠. 그래서 뜯어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뭘 만들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바위나 이런 거 만드는 거 가지고 흙자를 만들지 않죠. 왜냐면 그 바위를 떼어다가 쌓으면 성벽이라고 부르고 그 벽자에 쓰겠죠. 이렇게. 벽자를 쓰겠죠. 이것도 꼬챙이로 돌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쪼개는 모습.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을 쌌다는 거죠. 벽. 자,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그 한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한자가 뜻은 같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돌을 걸어놨어요. 뭐에 걸어놨겠습니까? 우리 아시죠? 돌을 왜 걸어놨겠어요? 고리. 이렇게 생긴 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돌.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여기다 걸어놓고 종묘관 보잖아요. 편경이죠. 요게 요게 채예요. 편경 때리는. 소리성자라서 그래. 이건 이제 주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창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거 창숫자라고 씁니다. 창숫자 또는 이렇게 뭘 때릴 때는 채숫자로 써요. 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투수할 때 던지숫자라는 게 창을 던지다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다. 투.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편경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최초에는 경쇠라고 부르죠. 우리가 석경 이것을 경쇠.
그래서 돌을 깨는 모습.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이렇게 경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돌석자를 새로 하나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소리. 자 소리를 사람들이 소리란 걸 얘기할 때 이제 소리 이제 말로 쓰겠죠. 음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음이라는 거죠. 입으로 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 그러면 입으로 내지 않는 자연의 소리는 뭘로? 편경 소리요. 네, 그래서 음성이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소리는 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소리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람이 내는 소리,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는 음성이라고 안 해요. 음성이라고 안 해요. 우리 말로 하는 거면 음성이라고, 음악하는 거 다 소리로, 음악. 그리고 이제 소리할 때 목소리가 자연 소리 같은, 자연에 있는 모든 소리 내는 거 성악. 성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공음, 이건 자연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는 게 편경이었어요. 편경으로 소리를. 이렇게. 자, 그래서 편경은 자연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리 12개. 그 12개 중에서도 주로 다섯음을 많이 썼죠. 궁상각티우라 그래서 오음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속에 소리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 이 소리. 하나는 편경이라는 거. 1번은 돌을 깨는 모습. 1번은 돌을 깨는 모습에서 이 돌석자가 왔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편경. 이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석경의 소리다. 석경. 이렇게. 돌석자는 바로 이 석경의 모습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돌을 먼저 떼는 후에 석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돌석자는 아마 우리가 고인돌 축조과학에서 만날 수 있는 글자죠. 고인돌 축조과정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제일 먼저 돌을 떼서 운반해서, 운반해도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덮고 다 파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첫 번째 뭐냐 이거겠죠. 2번 이 채취과학 또는 채취기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바위에서 떨어져 나거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채취하고, 두 번째로는 작은 돌이야 그냥 가져가지만 큰 돌, 그죠? 뭐 이렇게 기석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 쓰는 과학이 마찰면의 최소화 원리라고 그래요. 이 돌이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마찰면이 많잖아요. 그럼 무지 힘들어요. 그러면 마찰면을 취소하는 방법 중에는 바로 그렇죠. 둥근 나무 토막을 해놨고 위에다 해놓으면, 그러면 마찰면의 최소화 원리와 회전의 원리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얼음판. 그러면 얼음판의 표면에 수표면이 있어서 마찰이 직접 마찰이 안 되죠. 간접 마찰이니까. 근데 뭐 맨날 겨울만 기다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 같은 데서는 그냥 미끄럼으로, 겨울에 미끄럼으로 내린 후에 평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원통형의 난판을 놓고 돌리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석재의 탄생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돌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맷돌로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편경으로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돌석이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가 자연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돌이 아니라 인공돌인 거죠. 인간이 가공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돌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돌을 바위나 이런 걸 보고 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자로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돌이 삶 속에 들어온 거죠. 돌이 삶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자 중에 이제 큰 바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바위가 먼저 있고 돌이 나온 거죠. 그런데 거꾸로 글자는 돌이 만들어지고 거꾸로 바위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생어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 가공기술, 이 채취, 여기 이동과학, 석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공기술이 나오겠죠. 가공기술을 뜻한 한자가 나올 거예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기술을 뜻하는 글자가 가장 많이 쓰는 글자 하나가 뭐냐면 연입니다. 돌을 가지고 연마하자. 그렇죠. 이게 손이라고 그랬죠. 두 손. 그러니까 두 손으로 지금 돌을 가공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었겠죠. 이렇게 들어서 틀을 깨거나 정으로 두 손으로. 그래서 이게 가공할 연. 그러면 이 글자와 뜻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죠. 연하면. 돌가루를 거기다 섞어가지고 바닥을 문지르면. 연마. 그렇죠. 그러니까 연은 크게 깎은 거라면 마는 잘게 이렇게 가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는 이렇게 아까 산마에다가 돌석자. 그러면 가늘게 다듬을 마가 되겠죠. 이것은 크게 다듬을 연이고, 크게 다듬을 연, 그래서 연마.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공부하면 연이고, 연구란 말 쓰죠? 연구. 그 다음에, 마하면 세밀하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연마.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가공기술은 연자나 마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돌석이라는 것을 자연돌로 하면 이런 게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인공돌이라고 했을 때 채취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한양 성벽 같은 데 보면 이 바위, 이 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를 원래 꽂았다 했는데 안 깨진 거예요. 왜냐면 석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석결이. 그러니까 여기 석결이 없는 거죠. 돌이 쌓일 때. 그래서 여기다 했다가 실패. 그래서 여기를 했더니 쫙 걸렸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자를 때 잘못 자른 거예요. 아마 성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올 때 작은 돌이나 큰 돌을 가져오면 이동과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석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돌은 어디에 쓰고 이 돌은 어디에 쓰고. 그래서 이 석재 가공 기술, 여기서 뭐가 생산하냐면 금속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석재 모양을 보고 나중에는 이것은 철광석으로 써야 되겠다. 이건 뭐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철광석 같은 돌을 채취할 때 산에다가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가마리로 가는 거 아니라 다 가져와야 되니까. 다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가공 기술의 한자가 탄생한다. 이 정도로 하면 석자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일 때 우리가 편경으로 볼 때는 소리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과학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 소리과학. 그래서 12가지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이란 말 쓰죠. 율과 여란 말, 율, 여,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편경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편경은 돌 가운데도 가장 결이 고운 것을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장영실에게 편경을 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 산 다 뒤졌죠. 온 산을 뒤졌는데 남양, 충청도 가면 남양 있죠. 그 남양의 산에서 그 경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석을 채취하다가 그 유명한 편경을 만들었고, 임진왜란 때도 편경만 가지고 왔죠. 아시죠? 그러면 애들한테 왜 편경만 가지고 왔을까? 종묘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게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대나무로 만든 것들은 1년만 지나면 못 써요. 왜냐하면 뒤틀려서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 소리가 저 소리 같지만 정말 소리, 지음, 음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 편경으로 모든 음을 맞추면 돼. 악기의 모든 악기는 이걸로 다 음을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표준과 표준 음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편경이 있다는 것은 석경이라도 그런 편경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제사의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제사의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 행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편경이 있으면 고대 예법이 시행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증명해 줍니다. 중국에서 가장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편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 편경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 요서지방 하가정 하층문화에서 석경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0년 전에 요서지방, 요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요하거든요. 여기가 요동. 그러니까 요서인데 지금 하가정은 여기에요. 하가정. 그러니까 예전에 고조선 땅이죠.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가정 하층문화라고 합니다. 하가정 하층문화에서 석경이 나왔어요. 윤영성 박물관에 가면 실물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4,000년 전에 이게 이제 원래 BC 한 2,300년경 유적이니까. 그건 4,000경에 이 지역에 고대 예법을 행사하던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지 이 나라를 뭐라고 할 것이냐. 그냥 우리는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면 되고 중국은 주거단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석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요.